대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임종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따 플랫폼 안에서 뭔가 이제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다 보게 되면 조금씩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이 좀 이렇게 조작형으로 뭔가 이제 활동용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 활동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실 때도 이 아스페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플래시라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그 플래시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플래시 도구는 이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따 플랫폼 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아스펜이라는 저작 도구를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또 원하시는 것들을 좀 만드실 수 있고 약간 물론 뭐 외부적으로 어떤 퀴즈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 사이트를 연결해서 이제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따 플랫폼 안에 있는 이 아스펜 도구 안에 그 이제 그 템플릿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항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스펜을 좀 활용하시면 약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조금 약간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시더라도 그게 플랫폼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 PDF로 전환되는 또 면이 있어요. 물론 뭐 미리 캔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실 수도 있긴 한데, 아스펜 도구를 조금 이제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하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자,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일단 이따 주소를 먼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따 주소를 먼저 넣어드렸고요. 자, 역시나 에듀렛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그래서 실습형으로 제가 연수를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뭐 하나하나 조금씩 아마 뭐 주로 어떻게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같이 이제 따라 하시면서 좀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자 플랫폼을 사용과 관련해서는 뭐 이전에 연수도 되게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연수에는 그냥 아스펜 딱 이 도구에 대해서만 주로 연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이 저작 도구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저작 도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 도구.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자, 왼쪽에 사이드바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번째 있는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웹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웹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아스펜 도구가 나오게 되죠. 요거는 이제 저작 도구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작 도구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예. 이전에 했던 것들 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저하고 약간 다른 환경을 딱 쳐다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기 이제 시작 화면이라서 그런데 파일에 들어가셔서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뭐 이따 아스펜 그냥 이렇게 저는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컨텐츠라면 이 컨텐츠 명이 나중에 요 이름 자체가 나중에 요 이름 자체 그 이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따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 보관함으로 들어가셨을 때 여기 이제 보관함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컨텐츠 보관함에 여기 저장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기록이 되게 되거든요. 요 이름 자체가 요 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뭐 변경은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에 일단 제시되는 이름이라는 걸 일단 생각하셔서 그거를 이름을 어떤 컨텐츠 명이 되겠죠. 컨텐츠 명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연수상이라서 여러 가지 그냥 요 한 파일 안에서 여러 가지를 또 제작할 거라서 그냥 이름은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는 그 컨텐츠 보관함에 들어가는 컨텐츠 명이라는 걸 일단 생각하셔서 이 제목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크게 네,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뭐 많이 좀 복잡해 보이고 이게 뭐지라고 이제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네, 크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목을 네, 넣는 것 정도만 이제 신경을 쓰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기본값 그대로 네,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자, 그러면 이제 상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네,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장을 잠깐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아스펜을 다 만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파일에서 들어가서 여기 보면 내 보관함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내 보관함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내 보관함에 저장. 네, 파일에 들어가서 내 보관함에 저장.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다시 이제 이따 플랫폼으로 돌아왔을 때, 이따 플랫폼으로 돌아왔을 때, 이 컨텐츠 보관함에 네, 컨텐츠 보관하면 이렇게 이제 그 컨텐츠가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스펜으로 네, 그 제작을 했다는 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편집, 그러니까 제작한 다음에 뭐 오늘 이제 만들었다가 조금 이제 덜 만들었다. 그러면 내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장하고 나신 다음에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다시 열려요. 그리고 내가 뭐 완성을 했다고 해서 일단 뭐 공개까지 했지만 중간에 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역시나 눌러주셔서 네, 눌러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편집하시고 다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네, 그대로 또 어느 꾸러미 상에 넣으셨다면 그대로 이제 연동이 되어서 네, 수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펜과 이타 플랫폼을 이제 연결하는 네, 이런 어떤 저장하고 어디에 있는지 네, 그래서 요 컨텐츠를 나중에 꾸러미를 제작하실 때 이렇게 꾸러미를 제작하실 때 네, 여기 등록 버튼 있죠. 지금은 네, 꾸러미 보관함에서 보고 있습니다. 꾸러미 보관함에서 등록을 누르셨을 때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보관함이 보이시죠? 보관함. 네, 이렇게 보관함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선생님들이 그 만드신 내용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돼서 네, 그대로 이제 끌어 넣으시게 되면 이제 그 등록이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제작하셨던 아스펜 그 콘텐츠를 네, 이런 식의 꾸러미로 넣으셔서 네, 뭐 공개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콘텐츠 네, 선도학교에서 이제 제작하실 때 네, 이런 느낌으로 제작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일단 연결하고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따 플랫폼에 이 콘텐츠 보관함에 네, 쌓이게 되고 네, 기록이 되게 되고 네, 요 콘텐츠를 나중에 꾸러미에 네,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차시별로 도입, 전개, 정리 네, 차시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스펜에 대해서 네, 이제 제작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파워포인트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약간은 어떠면 혹시나 제가 예전에 한번 멘티미터 연수를 또 한번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멘티미터 연수를 예전에 또 그때 멘티미터도 하기도 하고, 지난 원래는 이제 개념 기반 설명형에 대해서 연수해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멘티미터라는 걸 도구를 좀 소개를 해 드렸었거든요. 그 느낌하고도 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떤 입장을 보게 되면 멘티미터는 안에 있는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뭐 이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못 하거든요. 근데 아스펜 도구는 약간 어쩜 보면 더 파워포인트 또는 또 약간의 미리 캔버스 느낌으로 네, 그렇게 프리젠테이션 느낌도 있고 또 약간의 학생들이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또 콘텐츠를 네, 만드실 수도 있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 우리가 보통 PPT라든가 슬라이드,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는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페이지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고요. 자, 안쪽에는 뭐 페이지 또는 그냥 슬라이드라고 아무래도 슬라이드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시니까 네, 슬라이드라고 네, 말을 해도 뭐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페이지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성 값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반응들을 네, 일어나게 하는 도구가 이제 여기에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알아두시면 괜찮은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위시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네, 도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저도 그렇게 뭐 다 사용하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주요 도구들만 이제 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할 때 뭐 게임을 제작하게 되면 또 그 게임에 맞는 여러 가지 뭐 멀티미디어 요소들이 뭐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수업으로 활용하는 이제 컨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거를 거의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 주요 학생들이 더 이제 수업의 학습을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뭐 설명 내용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직접 조작을 하거나 또는 작성을 하거나 이런 그 타입들 위주로, 네, 위젯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만든 것들을 그냥 잠깐 뭐 잘 만들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아스펜을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물론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또 잘 만들어 주신 것도 있고요. 잘 만들어 두신 것도 있고 저는 또 어떻게 이제 제작을 했는지 그냥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만든 사례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실 여기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좀 분류를 했긴 했는데 이게 또 담은 자료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만든 자료인데 이제 하나의 폴더를 더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네, 네,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네. 이런 도구는 좀 이따 이제 다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사실 아스펜을 처음 이제 2000 작년이었죠? 네, 작년부터 맞죠? 네, 작년에 이제 처음 이 이타 플랫폼이 이제 나오고 컨텐츠를 이제 좀 제작해야 될 단계에서 아스펜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완전하게 안 된 상태. 뭐 지금도 뭐 완전하게 그 파악이 됐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조금 제작했던 상황이었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뭐 그 생산자라든가 분해자, 뭐 소비자, 네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 뭐 이런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은 지우고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얘기하고 하게 되면 이 표시에서 우리 생산자에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그냥 펜 도구를 네,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펜 도구가 하나만 있어도 사실 거기에 뭐 글씨도 쓸 수 있고 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또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정리를 했고요. 이런 도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어과에서 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꾸러미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국어과에서 보게 되면 그래 사실 요 사항은 진짜 그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많이 일어났던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면 수업 상황이긴 하시겠지만 진짜 컨텐츠 자체도 조금 이제 다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도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면에 담기가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면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크롤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 안에다가 국어 교과서에 있는 그 지문들도 다 넣었어요. 지문들도 넣어서 요거를 읽고 학생들이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글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우리나라 지도에 여행 가고 싶은 곳에 깃발을 붙여줬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게 뭐 크게 막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 버튼 하나만 딱 누르시면 이게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깃발을 꽂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깃발을 당겨 와서 꽂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도 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뭐 분류 활동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쌓아보는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또는 연결하는 활동들도 있고 또 영어과라면 어떤 뭐 그림을 하나 주고 어떤 단어 알파벳 자리를 이렇게 하나 5개 나면 5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뭐 사과라면 애플이라면 그 APPL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끌어서 이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도 또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펜도구도 되게 활용도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어떤 개체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요것도 알아두시게 되면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되고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호가 꾸러미는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입 퀴즈에서 들어갔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그 템플릿에는 조금 없습니다. 템플릿은 없는데, 템플릿을 약간 응용을 했어요. 템플릿을 가지고 응용을 했는데, 그냥, 뭐, 이게 3학년 이제 1학기죠. 어떤 동물의 사진이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해보자. 그러면, 그냥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인데, 뭐 벌써 뭐 정답은 다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서, 네, 클릭을 해보면서, 네, 이거는, 네, 뭐 사자의, 네, 수컷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제 만들고 뭐 프리도 네, 이렇게 넣어서 지금도 요거 사진을 이제 클릭했을 때 사진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안 보이다가 네 그리고 그냥 바로 하나의 빈 화면만 주기는 좀 그래서 약간 제가 투명도를 약간 처리했거든요. 투명도를 처리하고 사진을 클릭하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클릭했을 때 내용이 나타나게끔 네, 이런 식으로도 네,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네, 요것들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아까 펜도구를 이용해서 그 뭐 실험 관찰이라든가 어떤 자료들을 정리할 때 요게 이제 사실 버튼을 2개 정도만 딱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은 어차피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더 좀 잘 쓸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글씨를 쓰고 뭐 지울 때는 네, 버튼 눌러서 지우고 네, 이런 느낌으로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글씨 쓰는 도구들 할 수 있고요. 국어과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템플릿에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이제 배치만 잠깐 바꿨어요. 배치만 바꿔서 네, 이렇게 퀴즈 문항을 낼 때, 자, 뭐 새끼를 낳는 동물이 아닌 것은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단계 가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몇 가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응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서 그거를 보고 관찰한 내용을 이제 옆에다 적어보자.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강아지들이 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떤 기록을 해보거나 여기 분명히 이렇게 펜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도구도 있거든요. 네, 국어과에서는 제가 주로 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어, 콘텐츠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튜브 영상을 주고, 네, 유튜브 영상을 주고, 자, 유튜브 영상, 이게 이제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떤 그 영상이거든요. 영상을 주고, 네, 시청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습 도우미 창도 이제 넣었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국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긴 하죠.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다른 글씨를 넣으셔도 됩니다. 다른 어떤 안내되는 것들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버튼 형식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화면에서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띄어서, 네, 도움을 받고, 다시, 네, 신청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텍스트를 답변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갈 때마음 설렌다, 설레이고, 네, 기대가 되는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다음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거든. 아까는 이제 주로 이제 펜으로 쓰는 거였다면 이제 국어과에서는 아무래도 펜을 쓰는 것보다도 이제 워낙 이제 글을 쓰는 양들이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쓸 수 있게끔 네, 텍스트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해보고 뭐 여행을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도라든가 경비,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준비물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서도 네, 그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 그대로 텍스트로 살아있거든요. 네. 그 여행 가고 싶은 것은 어느 곳인지 뭐 제주도에 가고 싶다. 네, 그 까덕도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서 학습 도우미를 클릭 이렇게 네,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이제 컨텐츠는 제작됐고 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말소리를 또 넣었어요. 네, 언제, 어디로 여행 가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져. 네, 이렇게 이제 말소리를 넣어서 여행 가기 전에 누구와 함께 갔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야 해. 요거는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그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제 또 밝혀야 되는 클로버 도면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학생이 저런 말주머니를 그냥 또 텍스트만 보게 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좀 들으려고 하고 더 약간의 어떤 이 컨텐츠를 이용할 때 좀 흥미롭게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여행 가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져. 네, 이렇게도 네, 작성을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나 요 날에도 역시나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뭐 첫째 날 네, 이렇게 해서 네,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도 제작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더 또 소개해 드릴 것도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하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좀 아스펜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국어과의 유코멘트 네. 그거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또 하나 몇 가지 또 소개해 드릴 거는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스펜으로 돌아와서요. 아스펜으로 돌아와서, 자, 혹시나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자, 이때 플랫폼으로 접속을 하셔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질문을 잘 주셨는데, 요게 저장은 좀 안 돼요. 그래서 저장은 안 돼서, 그냥 이게 그 저장을 좀 하기 위해서 좀 기록을 남길 때는 약간 패들렛의 도움을 받기도 하긴 해요. 패들렛을 좀 도움을 받아서 주요 내용들을 좀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패들렛으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저장이 된다면 좀 이제 공유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퀴즈 사이트처럼 학생들이 답변했던 내용들이 내가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뭐 엑셀로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학생들 활동하고 그 내용을 좀 이제 캡처를 해서 네, 저는 좀 패들렛에 올리게끔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좀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컨텐츠 안에서 뭔가를 또 이렇게 흐름에 맞게끔 아스펜을 활용해서 또 작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아니면 뭐 요쪽에 이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또 디지털 교과서 쪽으로 활용하신다면, 뭐 위두랑에 또 올릴 수도 있고, 패들렛이나 위두랑을 활용해서, 그럼 위두랑에 또 올리게 되면 또 개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또 생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뭐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직접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따 플랫폼, 네, 주소는 한번 넣어드리겠고요. 자, 이제 여기 가서, 네, 저작 도구에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을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에 들어가서 네,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컨텐츠 제목이 된다는 거 꼭 생각을 하셔서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실 이 흰 바탕 안에서 뭔가 처음에 제작을 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네, 이 흰 바탕 안에서 뭔가를 구성을 하고 디자인도 짜려고 하면 사실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 많이 부담이 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려면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네, 새 템플릿이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일단 먼저 활용하는 거를 네, 먼저 알려드려요. 저도 거의 이 어떤 그 아스페너를 제작한 컨텐츠의 한 절반 이상은 사실 요 템플릿을 활용해서 약간의 뭐 디자인을 조금 이제 바꾸거나 응용을 좀 한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여기서 활용을 하셔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도구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일단 보고 먼저 요 어떤 약간 조작형 도구들을 위주로 일단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이렇게 제시하는 거, 내용을 전달하는 거 위주 그런 슬라이드, 아스펜 제작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선입기 도구 보이시죠? 선입기. 네, 선입기 도구 보이시죠? 네, 선입기 도구를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선입기 도구.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약간 평가하실 때, 뭐, 컨텐츠라든가 어떤 우리 꾸러미에 보게 되면 도입, 뭐, 전개, 정리가 있다면, 정리 단계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이 어떤 이해도를 살짝 점검하거나, 또는 간단한 뭐, 퀴즈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보면 새 태블릿에, 네, 선입기를 먼저 도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이제 그림을 또 가져와 오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여기, 패들렛에 조금 이제 그 이미지들을 좀 이제 넣어둔 건 있는데,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활용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일단 요 주소도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넣어드렸고요. 자, 채팅창에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이미지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미지를 넣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패들렛 주소를 제가 이제 채팅창에 넣어드렸거든요. 자, 요 3개를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클릭을 하시고, 어, 네,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요 다운로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진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운로드 버튼. 저하고 조금 이제 패들렛이 최근에 좀 약간 뭔가 약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다운받으실 때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가셔서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운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X 버튼 누르셔서 자, 여기 참새도 클릭하셔서 네, 여기 다운로드 버튼, 네, 점세 개 버튼 누르시고, 네,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누르시고요. 자, 또 네, X 버튼 눌러서 하고, 네, 여기 분해자 있는 거, 이 버튼 눌러서 네, 다운로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개가 이제 다운로드가 됐겠죠. 네,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다시 아스펜으로 돌아와서요. 아스펜으로 돌아와서. 자, 이 아스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뭔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클릭해서 뭔가 넣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여기에서 어떤 컨텐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이 슬라이드, 그러니까 요 페이지 바깥쪽, 네, 페이지 바깥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체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되겠지. 더블 클릭하셔도 이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쪽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는 사실 수정을 거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주요한 부분들은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바꾸실 수 있긴 한데 자 지금은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정하실 때는 항상 어떤 개체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바깥쪽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연필 모양의 아이콘 보시죠.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네,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연필 모양의 아이콘. 네,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들 있죠. 이 이미지를 이제 교체하시면 돼요. 네, 교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제가 넣어 볼게요. 자, 먼저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플러스 기호가 보입니다. 네, 플러스 버튼이 보이시죠? 네. 우리는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네, 다운받은 이미지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자, 플러스 기호를 누르시고, 자, 경도를 잡아서, 다운로드에 이제 잡아서, 자, 이렇게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네, 클릭, 선택. 네, 누르시고요. 네. 잠시만요. 추가가 되네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추가 버튼 누르네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우실 때는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펜더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펜더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 기호 누르고, 자, 두 번째, 네, 요 참새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선택.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네, 플러스 기호 눌러서 분해자를 가져오고, 여기 눌러서 선택.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컨텐츠 이미지를 네, 자유롭게 이렇게 뭐 문항과가 연결시켜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때로는 이쪽에 너무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글자를 텍스트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은 캡처를 해서 글자를 캡처한 다음에 뭐 이렇게 선을 연결하실 수 그렇게 응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응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러면 여기 분해자, 여기가 생산자.
생산자. 자, 여기를 소비자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소비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소비자를 넣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이미지에서 얘가 1번, 얘가 1번, 얘가 2번, 3번이죠.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분해자이죠. 여기 분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해자에서 1번, 2번, 3번이니까 분해자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기준해서 그러면 여기가 몇 번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얘가 1번, 2번, 3번이고요. 그러면 분해자 여기 입장에서 보면 정답이 매칭이 되면 3번으로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산자는 여기 1번, 자, 소비자 여기는 이제 2번을 넣으시면 되겠죠. 네, 2번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하고 이제 순서가 같다면, 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라면, 자, 여기 3번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3번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OK 버튼 눌러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OK 버튼이 있습니다. OK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뭐 디자인을 바꾸시는 거는 뭐 적절하게 사실 이제 이런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을 하시면 돼.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내용 입력이라는 부분을 또 클릭하셔서 뭐 나는 이제 뭐 동기유발 퀴즈다. 그러면 잠깐 알아볼까요? 뭐 이렇게 잠깐 알아볼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생태계의 뭐 그 생산자, 소비자 뭐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뭐 어울리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그냥 저는 이제 그대로 일단 쓰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나는 이제 글씨가 좀 작아 보인다. 글씨가 작아 보인다고 하시면 여기서 역시나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네, 글씨가 작아 보인다. 이렇게 누르셔서 네, 글씨를 더 키우시거나 뭐 다른 단어를 넣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프리뷰라는 버튼이 보이거든요. 프리뷰.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프리뷰라는 버튼이 보여요. 네, 프리뷰라는 버튼이 보이고요. 자,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이제 이미지도 들어갔고 우리가 텍스트 넣은 것들도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네, 보내자, 소비자. 자, 그런 다음에 번호를 잘못 헷갈렸나? 이거를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반대로 들었네요.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네, 2번, 3번이라고 봤을 때, 3번이라고 봤을 때, 자, 요 이미지에서, 자, 생산자는, 네, 제가 이거 반대로 좀 설명을 드렸죠. 네. 자, 요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1번, 때, 이미지로 봤을 때, 분해자가, 아닌데. 3번, 생산자 1번.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요. 다시 잠깐 해볼게요. 생산자, 틀렸다고 거죠. 잠깐만요. 이게 잠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1번 네, 쓰고요. 예, 요렇게 가야 되네요. 요렇게 가야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얘가 2번이고요. 네, 제가 이제 잘못 설명드렸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몇 번인지, 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여기 이제 그래서 2번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2번이 돼야 되고, 네, 얘가 이제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참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세 번째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봐야 되죠.
네,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번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3번이 돼야 되겠고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이 됐을 때 분해자는 이제 1번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1번. 네, 이렇게 돼요. 같습니다.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쓰시고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해자 요게 여기 1번 자리에 있으니까 요게 요렇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1번이 있죠. 2번, 3번, 1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이제 해볼게요. 생산자, 네, 소비자, 네, 분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잘못했나요? 잠시만. 네. 아, 제가 여기 점을 넣어버렸죠. 점을 넣었네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네, 이렇게 해서 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세 글자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텍스트가 약간 늘어나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가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딱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제가 그냥 예를 그냥 바로 들겠습니다. 그냥 비생물적 요소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생태계의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텍스트가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이제 튀어나가게 돼요.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프리뷰를 누르신 상태에서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 에딧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에딧. 네, 에딧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에딧 버튼을 누르시고요. 에딧 버튼을 누르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자 여기를 약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수정을 하실 때 좀 약간의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게 개체들이 그 걸리는 개체들이 다 선택이 돼요. 걸리는 개체들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딱 포함된 거 그러니까 영역 안에 개체가 다 들어온 개체들만 딱 선택이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각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Shift 키 누르시면서 각각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개체들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이동을 약간 해주면 되겠죠. 이동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뭐 얘가 이제 기니까 얘를 이렇게 길게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뒤에 있는까지 있죠 지금 뒤에 있는까지 조금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뒤에 있는 것도 조금 이제 늘려주시고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 네 그리고 글자가 너무 크면 네 크면 더 들어가야 된다면 요 수치를 조금 이제 작게 하셔가지고 수치를 좀 작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양하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위치를 좀 바꿔서 네,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하셔서 네, 퀴즈를 간단하게 이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새 템플릿을 한번 넣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 템플릿. 네. 자, 여기서 선입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선입기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그 디자인의 색깔의 디자인의 차이기 때문에 뭐 어느 거를 이제 선호하시는 색깔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물론 여기 있는 이런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뭐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 있는 텍스트 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나는 이제 뭐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바꾸시고 난 글자색은 네, 흰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네, 글자색은 잡아서 네, 여기서 여기죠. 네, 여기서 흰색. 네, 이렇게 이제 바꾸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수정을 다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새 템플릿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스톱워치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뭐, 이미지 갤러리. 네. 아스펜 매뉴얼이 따로, 없어요. 사실 아스펜 매뉴얼이 따로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워낙 또 활용도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약간 설명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긴 해요. 네,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매뉴얼과 관련된 설명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약간은 좀 어렵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자, 이제 새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네, 이미지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미지 갤러리. 네, 이미지 갤러리. 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 갤러리에서는 역시나 여기서 보실 부분도 역시나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갤러리를 다양하게 이제 바꾸실 수 있는데 이 안에 갤러리라고 했을 때 그냥 사진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물론 이게 슬라이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스펜 안에서 또뭐 이게 연계성 있게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거는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뭐 퀴즈와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조금 계속 그냥 아스펜으로 연계되게끔 가려고 하실 때는 혹시나 뭐 미리 캔버스로 제작했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 하나하나 넣으셔가지고 아니면 여기다가 악보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음악의 어떤 컨텐츠라면 악보를 넣어서 내 이미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캡처를 하셔가지고 가져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미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텍스트에 있는 글자라든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뭐 악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미지와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미지 하셔가지고 네,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이미지를 그냥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시간상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 가져온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실 수 있고요.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역시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네,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제 여기에 뭐 프랑스의 에펠탑, 프랑스의 에펠탑 네, 이렇게 쓰거나 뭐 중국의 인도의 타지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네, 더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기능을 좀 더 알아보는 상황이라서 네,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좀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시고 역시나 이 프리뷰를 눌러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네,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글자가 작아 보인다. 역시나 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넘기셔서 네, 네, 하실 수 있고 자, 이거를 또 elf, 여기 이제 이렇게 소리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에 사실 이제 이거 뭐죠? 클로버 더빙에서 충분히 뭐 이런 소리들 다 뭐 외국인의 발음들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과에서 뭔가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도 클로버 더빙으로 가서 클로버 더빙에서 이제 목소리를 가져오는 것도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약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컨텐츠를 그냥 네, 제작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좀 약간의 좀 생생한 이 소리가 들어가면 또 괜찮은 면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도 하실 때도 소리를 어떻게 해서 가져와서 네, 넣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영어과라면 영어에 관련된 어떤 그 이미지를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한 발음도 듣고 네, 이런 식으로 네, 학생들이 그 상황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주고 대화하는 그런 말 소리도 넣을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캐릭터를 가져와서 픽사베이에 가시게 되면 이런 컨텐츠를 하실 때도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사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져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뭐 학생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본다면 학생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미지에 가서 여기 이제 벡터라든가 일러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미지 가져와서 이 학생들을 뭐 두 명이서 하면 이런 이미지도 괜찮습니다. 않습니까? 여기서 말주머니가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서 그 이미지를 읽어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또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가 이어지게끔 해서 뭐 동기유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미지 안에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건 어쩌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텍스트가 들어간 어떤 것도 담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담아서 거기다 설명도 이렇게 넣으시고 아니면 가이드 해주는 어떤 뭐 음악 아니면 여기 악보를 두고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갤러리 형식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는 아스펜을 사용하실 때는 네, 직접적으로 조금은 물론
약간의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제 스크립트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고급적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게 처음에 파악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템플릿을 좀 계속 활용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뭔가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템플릿을 조금 이제 자주 활용하시고 거기에서 익숙해지신다면 하나하나 뭔가 더 멀티미디어 요소를 넣으셔서 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 갤러리 형식,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뭐 악보라든가 음악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해 보시고 뭐 영어과라든가 이런 데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 템플릿 넣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좀 아쉬운데 이거를 좀 활용하면 되게 괜찮은 그 템플릿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했을 때 자,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새 템플릿 누르셔서 여기 보면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짝 맞추기가 있습니다. 짝 맞추기. 짝 맞추기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정말 활용도가 높을 템플릿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네, 이 아스펜 그 관련된 업체에서 템플릿을 제작할 때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어요. 이 프리뷰를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요렇게 그냥 같은 이미지를 찾게끔 돼 있거든요. 같은 이미지를 찾게 돼 있는데 네. 저희들이 사실 조금 이제 더 원하는 거는 그냥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바나나 이미지가 있다면 바나나라는 글자와 이렇게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다른 그러니까 관련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어떤 형태의 뭐 이미지고 글자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매칭이 되는 거. 속담이라면 속담에 대한 관련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글자와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가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같은 이미지를 그냥 네, 이렇게 이제 같은 이미지를 찾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펜 도구가 있는데 여기 역시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클릭해 보셔가지고 여기 뭐 오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하고 매칭이 그러니까 카드 안에 글자가 딱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이미지가 그냥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 뭐 네, 에펠탑을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다면 여기다가 에펠탑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에펠탑. 네, 이렇게 이제 뭐 수정을 해서 보면 네, 어떻게 됐냐면 그냥 요렇게 나와요. 이미지만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옆에 있는 뭐 오렌지라든가 텍스트, 에펠탑이라고 글자 넣은 부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더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더 활용도가 더 많겠죠. 학생들도 좀 더 재밌어하고. 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새 탭을 누르셔서 이제 아래쪽에 칠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칠판. 물론 칠판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처럼 펜 두 개를 직접 제작하는 것도 알려드리겠고요. 네. 이제 이 칠판 안에서 그냥 바로 활용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만 잠깐만 하고, 네,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칠판 도구를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칠판 도구. 네. 네, 칠판 도구를 클릭해 볼게요. 좋죠. 자, 이 칠판 도구에서 일단은 얘는 일단 여기 뭐 어떤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뷰를 누르시게 되면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글자를 쓰실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여기서 뭐 글자를 써도 되고 네, 다양한 형태로 글자를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때로는 물론 뭐 약간 저장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를 주고 여기서 우리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볼까 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3분의 1 해서 요거를 우리 뭐 네, 뭐 위두랑이라든가 이렇게 뭐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네, 그럼 학생들이 이제 오류가 난 상황으로 본다면 네, 오류가 나는 상황으로 이렇게 또 해서 하는 학생들은 또 이제 지도를 또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니라고 생각하면서 또 갈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오류가 난 상황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또 이제 전개를 하실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칠판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되지만 아까처럼 제가 그 뭐 나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시를 하거나 체크를 하거나 또는 배경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선입기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까처럼 요 템플릿처럼 이제 진짜 좀 실감나게 선을 잇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조금 힘드시다면 그런 게 좀 물론 여기서는 그냥 쉽게 하실 수도 있는데 더 다양한 문항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기에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를 그냥 주시고 여기 예를 들다면 여기 어떤 개체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개체들이
이렇게 이제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캡처를 하셔가지고 캡처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점을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학생들이 여기서 학생들 활동하는 상황으로는 이렇게 그냥 선을 잇게끔 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배경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금방 이제 그 활동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요 패들렛 주소에 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네, 여기 이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버튼. 네. 예전에는, 며칠 전만 해서 사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또 여기로 넘어갔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십니다.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네,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들렛 주소는 제가 다시 넣어 드릴게요. 네. 패들렛 주소는 제가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미지 가져오셔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먼저. 자, 여기 보면 이미지 버튼 있죠? 이미지 버튼. 네. 자, 이미지 버튼. 자, 이미지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사실 이 사항은 이제 잘못된 사항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약간 오류가 생기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이미지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자리에 관련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줘서 아까 그 다운받은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세요. 여기서 요 이미지, 요 다운받으셨지 않습니까? 요 이미지 패들렛에서 다운받으셨던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십니다. 자, 불러오시는데 여기서 킵 사이즈로 하게 되면 킵 사이즈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냥 원래 이미지 크기로 가져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비율을 좀 맞추고 싶다. 비율을 맞추고 싶은 사항으로 가져오신다면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되고 나는 지금 딱 그 만들어 놓은 그 사이즈 안에 이미지 사이즈 안에 아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즈가 있죠. 그 녹색으로 된 사이즈 안에 이미지를 그냥 딱 넣고 싶다 하시면 이 체크를 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체크를 좀 뺄게요. 체크를 좀 빼고 네, 선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다시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넣고 이위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그럼 뷰를 눌러볼게요. 자, 요것만 활용하셔도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됩니다. 그냥 배경을 주고 그 위에서 뭔가를 활동하는 거예요. 네. 선도 있고 글자도 쓰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안 되죠. 글씨가 안 써집니다. 이 왜 안 써질까요? 왜 안 써질까요? 네. 자, 이유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글씨 쓰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고 이미지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계속 글씨가 써지고 있는데 이게 이미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려진 거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칠판에 있는 부분은 이제 보이는 거고 그 글씨 쓰는 부분 위에 이미지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딧 버튼을 누르시고요. 에딧 버튼을 누르시고 네, 요 이미지를 컨트롤 X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X, 네, 컨트롤 X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X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스케치 패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케치 패드. 네, 스케치 패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안으로 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V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다시 여기서 빠져나오실 때는 여기에 페이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페이지를 누르시면 빠져나와요. 네, 다시 보세요. 여기 페이지 버튼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클릭하시고 자, 이 상황에서 요거를 컨트롤 X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스케치 패드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럼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컨트롤 V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다시 페이지로 이렇게 빠져나오셔서 요거 클릭하셔서 빠져나오셔서 프리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그러면 소비자에서는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해보자. 네, 소비자는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해보자. 이렇게 가고 생산자에서는 우리 녹색으로 한번 그럼 동그라미 해볼까? 네, 그래서 녹색으로 이렇게 보고 네, 동그라미도 이렇게 보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우리 분해자는 파란색으로 해볼까? 그래서 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분해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구도 활용하고 배경도 활용하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어떤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활동들의 이미지를 좀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시면 뭐 좀 더 쉽게 다양하게 네,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약간 뭔가 참여하면서 조작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필 하나로 뭐든지 무언가를 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연필 하나와 종이 하나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배경과 이 펜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어떤 배경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학생들하고 전개를 좀 더 쉽게 컨텐츠를 좀 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뭐 고급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학생들 사실 뭐 동그라미 해보고 이런 활동 자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어찌 생각해 보면 제가 5분 만에 물론 컨텐츠를 하나 제작할 수도 있고 1시간에 들어서 제작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제가 5분 동안에 여러 개의 또 콘텐츠를 더 만들어 주게 되면 학생들도 더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 차이가 별로 없다면 네,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이제 만들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제작을 하시게 되면 또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수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에딧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에딧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에딧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나아가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이제 요와 같은 것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새 페이지를 누르시고요. 새 페이지를 누르고, 다시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가져와서, 아니면 아까 다른 이미지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네, 요 이미지로 일단 한번 가져볼게요. 요걸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 패들렛에 우리가 뭐 또 계속 하던 이미지로 하면 좀 그러니까 패들렛에 일단 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요 이미지를 가져와서 네, 패들렛에 있습니다. 패들렛에 있고요. 여기 보면 점세개 버튼 누르셔서 점세개 버튼 누르셔서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자, 점세개 버튼. 자, 요 패들렛에 있습니다. 패들렛 주소는 네, 위에 있으시죠? 네, 뭐 새롭게 이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더 넣어드릴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자, 넣어드렸고요. 자, 여기서 요 이미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요 이미지. 네, 요 이미지를 가져볼게요. 네, 요 이미지 가져와서 클릭하시고 점 3개 버튼 누르셔서 점 3개 버튼 누르셔서 이건 다운로드 네, 있습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누르셔서 가져오시고요. 자, 그러면 아스펜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새 페이지 하나 누르시고요. 새 페이지 누르시고 물론 뭐 컨텐츠는 나중에 제작하실 때는 뭐 하나로 쭉 연결해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근데 조금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이따 꾸러미에 보게 되면 야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요 세 단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세 단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나누시는 거는 이제 더 나누셔도 되지만 근데 또 뭐 두 단계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는 좀 아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세 단계 정도니까 그 단계에 맞게는 조금 이제 컨텐츠를 이 아스페 안에 있는 페이지를 나눠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입에 있는 거랑 전개에 있는 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도입과 전개에 넣을 때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입에 들어갈 컨텐츠 아스페로 하나 만들고 나는 이거 아스페로 이게 슬라이드 페이지로 해서 쭉 다 만들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하나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하나만 딱 넣어도 되긴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요런 거를 좀 단계를 생각하셔서 그 아스펜의 페이지 단위를 컨텐츠를 하나씩 생성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까 보면 전개 활동이 있고 뭐 도입 활동이 있고 뭐 퀴즈 활동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먼저 빈 화면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아까 그 이미지를 불러볼게요. 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자, 여기 있는 이미지를 수학 이미지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고요. 자, 킵 사이즈 누르셔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 네, 요거 누르셔서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저는 이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요 사이즈로 만들어, 요렇게 사이즈가 돼 있거든, 지금. 요렇게 사이즈가 돼 있어요. 근데 더블 클릭해서 여기 벌써 불러왔죠. 네.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킵 사이즈로 하게 되면 그냥 원래의 크기대로 그냥 들어와요. 네. 근데 체크를 빼게 되면 아까 그 사이즈에 그냥 이미지가 그냥 쏙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여기 킵 사이즈 누르고 제가 선택을 눌러볼게요.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맞추실 때는 Shift 키 눌러서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비율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하실 때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단 뭐 책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단 넣어볼게요.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넣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두 가지 활동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그냥 펜으로 쓰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펜으로 쓰는 건데, 지금 약간 펜 모양의 이미지가 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펜 모양의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이미지를 일단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 하나는 지우개고 하나는 펜. 사실 더 많이, 여기 보면 더 많은 도구가 있긴 한데, 이거를 다 하려면 오히려 이거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네,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템플릿을 사용하시고 나는 이렇게 많은 도구들은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면 그냥 글자 정도만 적으면 돼. 내가 좀 맞춰줄게 라고 이렇게 뭐 글자의 그 펜의 색깔이라든가 또는 뭐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정한 걸로 그냥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두 개의 버튼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도 주로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개의 도구. 네,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네. 자,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뭐 예,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를 네,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뭐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셔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자, 가져왔고요. 이미지인데 이미지 이제 그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셔서 일단 여기 있는 도구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네. 요거 펜. 네, 클릭해서 킵 사이즈는 뭐안 해도 되겠죠. 네, 선택 이렇게 누르시고요. 어차피 조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옆에도 역시나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지우개 도구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네, 가져오고요. 펜을 색깔을 그냥 지우개 색깔이 있네. 요 노란색 있는 걸 이거로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지를 일단은 지금 기능을 알아보는 거니까 이미지를 원하시는 거 그냥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그 어떤 도구로서 쓰이려면 일단 상단에 스케치 패드를 위에 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스케치 패드 도구 보이시죠? 스케치 패드 도구. 네. 스케치 패드. 네. 자, 요거를 누르셔서, 요렇게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요. 자, 요렇게 위에다 가져오셔야 돼요. 위에다. 자, 위에다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위에다 가져오고. 네. 자, 위에다 가져온 다음에 얘 이제 투명도를 0으로 주셔야 되겠죠. 네, 여기 보면 투명도를 0으로 여기 보게 되면 네, 이렇게 투명도를 0으로 투명도를 이렇게 0으로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0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네. 다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투명도가 아니고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흰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누르셔서 여기 투명도를 0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 0, 여기 0으로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미지가 보이죠? 네, 밑에 이미지가 보입니다. 자, 요 상황에서 자, 다시 자, 여기 이미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케치 패드 도구,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고요. 가져오시고 여기 보게 되면 요거 페인트통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를 투명도를 0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투명도를 0으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투명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필기를 눌러보게 되면 자, 이렇게 글씨가 써져요. 네, 글씨가 일단 써지거든요. 써집니다. 써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는 거는 요거는 그냥 이미지만 가져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튼이 아니에요. 얘는 아직 버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글씨를 썼지만 내가 수정하고 싶은데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역시는 이제 에디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여기서 뭐 색상을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좀 강조해서 검은색보다는 좀 빨간색 하고 싶어. 그러면 요 스케치 패드에서
요 스케치 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스케치 패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펜 굵기가 요거는 좀 너무 가늘어 그러시면 여기서 약간씩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근데 뭐 형광펜이라든가 스프레이는 네, 거의 잘 안 쓰고요. 네, 지우개는 뭐 약간 더 나중에 혹시나 굵게 할 일이 있으면 굵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색깔이라든가 또 펜 굵기라든가 지우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프리뷰 눌러볼게요. 이전에 색깔을 하게 되면 이제 굵기도 약간 굵어졌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조정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기본색으로 이제 세팅이 되고요. 그러면 얘들 두 개가 이제 버튼으로 좀 먹혀야 되거든요. 네, 버튼으로 먹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플러스 버튼 있어요. 플러스 버튼. 네, 플러스 버튼. 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세요. 자, 이렇게 맞죠?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여기 플러스 버튼. 일단 먼저 얘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지우개 먼저 일단 해볼게요. 지우개 먼저. 자, 지우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상태 변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태 변화. 네, 상태 변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상태 변화. 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우개를 클릭하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여기 보면 여기서 상태 변화 네, 체인지 스테이트 요거 누르시고요. 요거 누르시고 여기 보게 되면 스케치 패드를 선택하세요. 타겟은 스케치 패드로 하겠다. 네, 스케치 패드. 네,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밖에 안 보이죠. 스케치 패드 딱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펜이에요. 근데 얘를 이레이저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제 이레이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이레이저로 바꿔볼게요. 딱 바꿉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고, 자, 얘도 그러면 이제 바꿔볼게요. 얘도 플러스 기호를 누르시고, 자, 이미지를 먼저 클릭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클릭하시고, 얘는 이제 눌렀을 때 펜으로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체인지 스테이트로 바꾸시고, 체인지 스테이트. 네, 여기 탭 키에서 체인지 스테이트 바꾸시고, 네. 그런 다음에 요 타겟을 스케치 패드로 갑니다. 스케치 패드로 가고요. 간 다음에 자, 여기를 이제 얘는 이제 펜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펜을 클릭합니다. 펜을 클릭하세요. 자, 이제 완료 누릅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제 프리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잘 돼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글씨는 써지죠? 자, 요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너무 작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이 지우개 굵기를 더 늘리시면 돼요. 한 뭐 23 이렇게 누르시면 자 보세요. 다시 자 이제 도형을 분리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거 이러면 뭐 가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겠죠. 학생들이 가, 네, 나, 네, 마 그리고 잘못해서 바라고 썼어요. 잘못해서 바라고 쓰면 잘못했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우개 버튼을 딱 눌러서 이렇게 지우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칠판 도구에 있는 그런 많은 도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설정하시려면 되게 뭔가 이렇게 오류도 많이 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딱 요렇게 두 개 버튼만 이용하시면 네, 쉽게 요거는 사실 요렇게만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복사하셔도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하나만 딱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컨텐츠를 이렇게 복사하시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작성하시면 깔끔하죠. 네, 이렇게 지우개 버튼 눌러서 지울 수 있고요. 네, 그 요거에서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버튼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미지를 먼저 가져오는데 여기 스케치 패드를 제 밑에다가 제가 이제 뭐 교과서의 이미지를 좀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좀 뭐 만드셔도 되고 그 가져온 이미지 위에다가 스케치 패드를 이제 올립니다. 올리는데 아마 흰색으로 처음에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투명도를 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투명도를 줍니다. 여기서 투명도를 주고요. 그러면 이게 스케치 패드라는 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이제 투명판이 만들어진다. 글씨를 쓸 수 있는 투명판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네, 색상을 주거나, 네, 색상을 주거나, 네, 네, 색상을 주거나, 여기서 이제 펜 모양을 이렇게 이제 크기, 굵기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펜 굵기를 네,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지우개 굵기도. 그래서 형광펜이나 스프레이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시고, 자, 이미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얘들은 버튼을 만드는 겁니다. 버튼을 만드는데, 요게 탭이라는 게 이제 클릭을 했을 때거든요. 네, 네, 탭을 해야 하는 거 클릭을 했을 때는, 자, 플러스 기호를 누르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체인지 스테이트 너의 상태를 좀 변화시키겠어. 내가 지금 펜으로 돼 있는데 뭐 지우개로 변하겠어. 이렇게 되면 이거를 선택하시고 그거를 어느 게 왜냐면 얘하고 얘는 지금 개체가 다르거든요. 그럼 타겟을 얘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패드를 선택하시고 펜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 당연히 얘는 아까 보셨듯이 체인지 스테이트 들어가서 스케치 패드를 그냥 이레이저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근데 또 다른 걸 더 원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뭐 싹 지우는 거 요런 거는 뭐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요 리셋을 하게 되면 막 칠했을 때 아까처럼 지우개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우개로 하나하나 지우는 게 아니라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럼 버튼 하나만 더 만드시면 되겠죠. 버튼 하나만 더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됐을 때 버튼 하나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막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지워지는 거. 네, 그렇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네. 이거 싹 지우는 거 한번 세팅 한번 해볼까요? 복습하는 겸 해서.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그냥 옮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이콘 모양을 조금 변경을 할게요.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 하면 되겠죠? 휴지통 모양이니까. 네, 이걸로 이제 빨간색으로 딱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네, 그대로 여기 탭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레이저 들어가서 리셋 이렇게만 해서 완료 누르시게 되면 보세요. 제가 글씨 막 썼죠? 근데 이레이저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워지죠? 리셋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다 지워지죠. 보셨나요? 자, 이거 펜에서 쭉 했죠? 이거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다 지워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기능 어차피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택 하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그림 활동들이 좀 많으면 이제 그리기 활동들이 많으면 하나하나 지우기가 또 불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버튼 하나만 선택해 주면 그걸 기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넣으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씨를 쓰는 활동을 이렇게 봤죠.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맞아. 이제 글씨를 쓰는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자 이제는 옮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옮기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스케치 패드는 지울게요. 스케치 패드는 지우고요. 자, 이 옮기는 활동도 잘 활용하시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글씨도 개체를 해서 이렇게 글씨를 넣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뭐 빈칸에 위에 보기에서 어떤 항목을 골라서 이렇게 연결해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실 때도 이렇게 그냥 가져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뭐 물론 요거는 나중에 이미지에서는 이 가나다, 가나다라, 마바 이런 것들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데 뭐 사실 지우는 거는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간단한데 사실 나중에 이제 뭐 7월 달에 되면 이제 아마 22학년도 선도학교 관련해서 그 어도비 네, 사회 뭐 이렇게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도구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이런 이미지 편집하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실 때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다 하실 필요도 없고 사용하는 것들만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가나다를 좀 지워야 되거든요, 사실. 지워야 되면 사실 파워포인트 이용하셔도 돼요. 파워포인트 이용하셔도 되는데, 좀 이제 그 어도비사의 그런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더 재밌는 것들도 좀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7월달이 돼서 그 어도비사에 하는 그 연수도 한번 네,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또 용도도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시거나 또는 수업 컨텐츠를 만드실 때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뭐 7월 달에 또 연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요 가나다를 지우지 않고 그냥 써볼게요. 가나다를 지우지 않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텍스트 도구 있죠. 네.
되고 지금은 이제 요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텍스트 도구를 클릭하셔서 잠시만요. 자, 텍스트 도구를 선택을 하셔서 자, 요거를 선택하시고 요거. 자, 그럼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가라고 쓰겠습니다. 가. 원래는 이미지를 지워야 되는데 저 가 글자를 지워야 되는데 그냥 남겨둘게요. 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미지 편집할 때 또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얹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가로해서 네, 가로해서 하고 자, 굵게도 좀 해볼게요. 고딕으로 하고 조금 진하게 이렇게 굵게 주고 네, 이렇게 해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도 쭉 연결할게요.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이게 단축키, 컨트롤 키, 단축키가 없는 거예요. 아, 컨트롤 키 그냥 누르셔도 되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옆으로 가셔도 아, 시프트는 안 먹네. 네, 컨트롤 키 누르셔서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그렇게 합니다. 네, 떼고 나서 시프트 누르면 네, 옆으로 바로 직각적으로 가게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네, 컨트롤 키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고 네, 이동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제 정렬에 좀 맞추기 위해서 그냥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네, 이렇게 컨트롤은 복사의 의미고 시프트는 이제 그 딱 그 수평적으로 가라, 네, 수직적으로 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나다라를 좀 바꾸겠습니다. 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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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고요.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저 글자들을 옮기고 싶어요. 글자를 좀 옮기고 싶거든요. 그 글자를 옮겨서 여기다가 딱 넣기 하는 어떤 그 학생들이 조작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글자를 이제 옮겨서. 근데 써도 되지만 또 그게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딱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 국어에서 생각을 적는 거라면 좀 뭐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는데 수학에서는 그냥 요 6개의 가나다라 마발만 이동을 하면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개체입니다. 개체들은 모든 것들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텍스트가 고정하게끔 그냥 두시면 그냥 고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리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는 그냥 고정입니다. 그냥 글씨예요. 글씨지만 요거를 이거는 모든 아까처럼 이미지도 다 되고 다 됩니다. 여기서 버튼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버튼 하나만 바꾸시면 되는데, 네, 여기가, 자, 요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보세요. 요것만. 자, 잠깐만요. 잠깐만. 네,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자, 요것만 바꾸시면, 이것만 하셔도 또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것만 바꾸셔도, 알아두셔도. 자, 개체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개체를 선택 하나 했어요. 선택하시고, 개체를 선택하시고, 자, 요거 배경으로 선택했으면 안 됩니다. 네, 요거 개체 선택하시고, 드래그 이동 보시죠. 드래그 이동. 드래그 이동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를 XY로 바꾸세요. XY. XY로 바꾸시고요. 그러니까 드래그를 하는데 X만 하게 되면 이제 가로, 이게 수평적으로만 이동하고, 네, Y로 하게 되면 이렇게만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XY라는 건 자유롭게, 거의 자유롭게 하게끔 해놓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 테두리 안을 벗어나서도 이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뭐 이거 아마 두 개가 비싼 상황이 있고 없긴 해요. 뭐 구분하면 구분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냥 인만 하셔도 되지 싶어요. 네.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걸리죠. 위로 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요렇게 걸리는 상황. 근데 요거를 아까처럼 넌으로 해놓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넌으로 해놓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인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은 이제 다 해두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 개를 선택해서도 아마 적용이 되지 싶어요. 네, Shift 키 누르셔서 이렇게 여러 개 적용하신 다음에 요거를 XY, 요거를 인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네, XY 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자, 되셨나요? 자, 이제 프리뷰 버튼 눌러볼게요. 프리뷰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고 자, 이제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가져오면 돼요. 내가 이거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져.
가져오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져올 수 있다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엄청나게 이 컨텐츠를 많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글자를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류하는 활동 정말 많이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위에다가 어떤 그 뭐 재활용 뭐 쓰레기, 네, 그 재활용해 분리 배출해야 돼 쓰레기들을 이렇게 두고, 뭐 페트병, 뭐 캔, 뭐 종이 이렇게 두고 뭐 아래쪽에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도 이제 해도 되는 거죠. 분류 활동 하실 때도 쓸 수 있고, 제가 지금 금방 찾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 역시나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라서 우리가 이게 뭔가 보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 네, 그런 거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좀 못 찾게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럴 때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과학의 실험 관찰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요거 보세요. 이런 것들 텍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으면 더 학생들은 좋아하긴 하겠죠. 이미지를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아까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여기 이렇게 분류로 가는 겁니다. 분류를. 네, 분류를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빨대 이미지 좀 찾으셔가지고 빨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니면 아까처럼 뭔가 이게 다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자석에 붙는 물질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아까 스케치 패드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이미지를 좀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힘드시면 네, 그냥 텍스트만이라도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또 콘텐츠가 하나가 네, 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국어과에 뭔가 글자를 넣어서 순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뭐 편지 쓰는 순서, 네, 그러면 뭐 첫인사, 뭐 2학년이 나오나? 2학년이 나오면 뭐 첫인사, 그걸 이제 읽는 사람이죠. 읽는 사람, 네, 읽는 사람, 뭐 그다음 첫인사, 그리고 뭐 관련된 전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다음에는 끝인사, 그리고 뭐 쓴 날짜, 그리고 보내는 사람, 뭐 이런 어떤 순서가 있다면 그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주고 거기에 맞게끔 보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그 매칭을 시키게끔 그렇게도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도 만드시면 됩니다. 원리는 그냥 이 원리를 쓰시면 돼요. 이 원리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자, 간단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그러면 도형을 잠깐만 한번 가져볼게요. 픽사베이 가서 아니면 분류를 한다고 봤을 때, 뭐 팩트죠? 이미지로 콜 할게요. 뭐 입체들, 정육면체. 네. 하여튼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가져오고요. 여기에 이제 배경이 이제 또 있을 때도 이것도 역시나 좀 어도비사의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이용하셔서 배경을 또 투명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일단은 그때 연습 때 한번 들으셔도 되지만 파워포인트 이용해서도 금방 또 배경이 제거가 되거든요. 사실 배경 제거는 한글에서도 돼요. 선생님 아시나요? 한글에서도 배경 제거가 됩니다. 네. 조금 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할 때 파워포인트에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한글에서 제가 지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업무적으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세요. 한글에 그 지우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보세요. 되게 한글 안에서 뭔가 지울 때 되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거든요. 자,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제가 요거 쪽에 들어가서 배경에 들어가서 자, 이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색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흰색 테두리 때문에 뭔가 이동을 할 때 계속 걸리거든요. 뭔가 가리고 이렇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가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도 보게 되면 자 이게 뭐 잠시만 제가 저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해놓은 거고요. 한글에서도 쉽게 가능해요.
네, 근데 물론 이런 사항이라면 파워포인트라든가 어도비사의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게 더 맞긴 한데 또 문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한글 안에서 바로 작업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사진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2018 버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018 버전 이상부터. 네. 그리고 이제 버전은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죠. 아직까지 이제 2010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편집을 딱 눌러요. 사진 편집을 딱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투명 효과 보이시죠? 투명 효과. 네, 투명 효과를 딱 누르신 다음에 상단에 네, 다른 거 이런 거는 저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네, 사용 안 하고요. 투명 효과 딱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이쪽에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다는 게 이게 이제 투명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적용을 그냥 눌러볼게요. 제가 한글하고는 그냥 클릭 한번 해준 것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요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자, 투명 효과 들어가서 요렇게 네, 클릭한 다음에 적용. 네, 이제 우리 아스펜을 만드실 때도 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도 가능하시고요. 네, 이렇게 이런 거 자르실 때는 Shift 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Shift 키 누르셔서 금방 하시면 되고요. 아, 이게 흰색이니까 쉽게 되지 않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미지에서도 왜냐면 아스펜에 사용하실 때 이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네, 이미지를 넣으실 때 배경을 넣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실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진도 자, 이렇게 이제 넣었을 때 여기 이제 하늘을 없애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좀 없애야 될 상황이 왔다. 아스펜에 넣기 위해서 좀 그런 상황이 왔다. 저 위에다가 뭔가 별자리를 넣어서 우리 과학 시간에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늘 배경을 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 편집을 딱 누르셔서 이 부분 보이시죠? 이제 투명 효과로 들어가서 네. 여기 보면 그냥 바로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많이 클릭을 해야 돼요. 이 정도라도 뭐 괜찮긴 한데 많이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유사범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유사범위. 이 부분에 살짝 늘려줘요. 이렇게 늘려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금방 됐죠. 그런 다음에 적용을 딱 눌러주게 되면 이제 하늘 배경이 딱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저장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그림 파일로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파워포인트에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글에서도 이런 기능이 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갔다가 다시 또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 파일로 저장 누르셔서 요거를 PNG 돼 있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저장을 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일단은 뭐 자료라고 그냥 해볼게요. 자료. 자, 저장을 해서 다시 자, 여기다가 자, 이미지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자, 더블 클릭해서 플러스 기호 누르고 자, 이렇게 여기 투명한 게 여기죠. 근데 흰색 뭐지? 투명이 여기서는 안 되네요. 이게 파워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요거를 파워포인트를 하시면 일단 더 투명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한글에서 저장하는 자체가 조금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가져오실 때는 좀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시면 더 나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한글에서도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역시나 여기 보시면 드래그 이동 XY. 네. XY.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파워포인트에서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작업이 좀 많이 아스펜에서 작업을 하실 때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또 뭐 어도비사에 할 때도 또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네. 이때도 사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리고 키워가지고 자, 여기서는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수정으로 들어가요. 수정을 들어가서 수정이 아니 여기 아예 배경 제거 여기 배경 제거 있거든요. 다시 보여줄게요.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를 먼저 클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네, 그림 서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뭐 배경 제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경 제거 이렇게 클릭하셔서 그냥 바로 잡아줬죠. 근데 혹시나 잘 안 잡히면 여기 보관할 영역 이렇게 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뺄 영역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내가 잘 딱 맞춰지지 않았다 하시면 그렇게 조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경 내용 유지 딱 클릭하시고 조금 이제 잘라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 네, 이제는 아마 완전하게 투명하게 될 겁니다. PNG 그리고 자료 2로 해서 다운로드에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했고요. 자, 얘를 지우고 다시 가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클릭하고 이제는 자료 2 가져와서 얘 투명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져온 다음에 만약 이런 개체들이 있다. 그럼 이미지가 있을 때 얘를 얘가 뭐 자석에 붙는 물질이다. 뭐 그런 거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해서 XY 딱 누르시고 요거를 인으로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프리뷰 눌러주시면 이제 이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동이 되어서 뭐 분류를 하시거나 어떻게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쩌면 말판놀이도 가능한 겁니다. 말판놀이. 그렇죠? 그 학생들이 이름표를 하나 줘요. 말판을 하나 줍니다. 그 제작을 하는 거죠. 말판을 제작한 다음에 아니면 뭐 임의의 물론 컨텐츠가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떤 티라노사우루스 하여튼 뭐 이렇게 캐릭터의 이름을 딱 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말판놀이를 전개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이 안에서 이게 움직임 하나 가지고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시면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놀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보고 아 여기 가서 우리 패드로 이용해서 한번 놀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네, 하셔도 괜찮겠죠. 네, 배경을 또 어떻게 주고 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 다음은 자 이렇게 이제 되시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버튼 2개만 딱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새 태블릿으로 가서 다른 건 이제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퀴즈를 내실 때, 네, 요 퀴즈가 이제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퀴즈, 네, 선다형 5번. 네,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아이디어를 드릴 게 있는데,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문항을 내실 때 이게 좀 사용이 잘 될 수 있어요. 또 약간 채점되고 약간 그래도 뭔가 액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역시나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연필 아이콘 보이시죠? 연필 아이콘.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수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뭔가를 만드시는 거는 좀 힘들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을 이용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뭐 디자인을 조금 바꾸셔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연필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문항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여기는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1번에서 뭐 태양계 에서 가장 큰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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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성, 목성, 네, 토성. 이고 정답은 일단 4번 그대로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근데 딱 매칭이 딱 잘 돼서 그냥 들어가겠는데 바꾸셔도 됩니다. 3번이면 3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태양계 행성에서 네, 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행성. 네, 이렇게 되면 역시나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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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만 일단 작성하고, 뭐 밑에 내용은 또 있다고 생각하고, 네, OK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항상 요거를 불러오실 때는 나타내고 하고 싶은 슬라이드 바깥쪽을 클릭하셔야 돼요. 페이지 바깥쪽을. 자, 이렇게 개체가 선택되면 안 나옵니다. 그 개체에 대한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드 바깥쪽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 데이터, 네, 이렇게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하고, 자, 이제 프리뷰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자, 글씨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거는 역시나 그대로 편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하시듯이 여기 내용 입력란에도 역시나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항을 넣을 때는 이미지를 좀 많이 추가를 해야지 여기 좀 수학 문제도 뭔가 낼수 있고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추가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넣을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사실 이미지를 넣으면 문항들이 더 많이 생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미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네, 뭐 얘도 아까 글씨가 좀 작았으니까 더 키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더 키우시고, 네. 얘도 약간만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키우시고,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미지 딱 추가하셔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제가 잠깐만 가볼게요.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해서 좀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게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 일단 뭐 일단 예를 들어서 그냥 요 이미지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고 그다음은 이제 스페셜 들어가서 플러스 기호 누르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또 킵을 빼는 게 좀 낫겠죠. 그럼 이렇게 일단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네, 더 일단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아쉬운 점 뭐냐면요. 프리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냐하면 저기에 이제 이게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2번 문제로도 물론 이 상황에서는 돼요. 이 상황에서는 되는데 이 1번 문제가 2번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완전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그냥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맞죠? 1번 문제가 2번 문제, 지금 요 상황은 그냥 같은 상황이 그냥 둬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1번과 2번이 서로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좀 애매하죠. 네, 이럴 때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포기하면 안 되시고요. 그냥 한번 생각을 방안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 나머지 거를 다 지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씩 만든다는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굳이 저렇게 그냥 뭐 계속 다 5개를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그냥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OK 버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복사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하는 버튼. 버튼을 딱 누르시고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이제는 다른 문항을 내고 뭐 생태계에서 어, 뭐, 어, 영양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네. 이렇게 두고 뭐 이런 것들 좀 지워주고 정답은 1번이죠. 1번 해놓고 OK 누르고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아까 우리가 있었던 뭐 얘를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서로 달라져 얘가 이제 1번 문제가 되는 거고 넘기게 되면 2번 문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변경하시면서 문항을 제작하시면 더 다양하게 이제 제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요것도 좀 활용이 많이 돼서 아마 요거는 괜찮은 컨텐츠고요. 요건 아마 이미지 동일합니다. 얘도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어디에 넣었죠? 자, 요것도 괜찮은 도구거든요. 요거 되게 괜찮기 때문에 프리뷰 눌러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미지만 바꿔서 이게 이제 프랑스라면 프랑스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여기다가 뭐 어떤 풀 관련된 생산자 이미지를 다 넣었어요. 생산자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 맞는 이 역할을 하는 거를 이름을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얘도 수정하실 때는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연필 아이콘 클릭하셔가지고 이미지 교체해서 여기다 그냥 생산자 역할을 하는 이미지 다 교체하시고 정답을 여기다가 뭐 다 섞는 거죠. 뭐 생분자 뭐 이렇게 다 섞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답은 생산자다. 이렇게 하시면 또 하나의 또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템플릿만 잘 활용하셔도 그 관련된 컨텐츠를 조작형 컨텐츠를 네, 많이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